자, 또 봅니다. 인수 사례 11.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하고 선수된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잔금 넣기 전에 선순위 건조당이 소멸하는 경우에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에 소멸이 되느냐 안 된다. 자, 내가 전세 돈을 8천 주는데 앞에 설정이 1,000만 원 있어요. 건조당이 있거나 전세 8천 줬어요. 그럼 후순위죠. 그런데 확정을 안 찍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무배당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 갚겠다만 내가 갖고 선순위 8천을 나는 대항력을 인정받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입변제 대신 갚았다. 은행의 부채를 집주인이 안 갚은 거 1,000만 원을 내가 대신 갚고 8천만 원을 나는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인 봅니다. 12에 2769 봅니다. 자, 거제도 고연에 아파트가 18평이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76%, 1억 1,100에 팔리네. 그죠? 76%에 팔리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미스터 벤은 건조당보다도 3월 10일이 건조당인데 18일 늦게 진입을 했어요. 8천을 줬어요. 아버지가 미리 전세돈을 건네줬습니다. 아들아, 내가 집도 못 사주는데 미안하지만 전세도 잘 지키라. 8천만 원을 대준 겁니다. 전세를 이제 대줬는데 배당은 어디 됩니까? 배당은 요 1순위죠. 원래는 날짜 수가 1, 요게 2, 요게 3 맞잖아요. 지금 4 1 가야 그럼 맞는데, 그럼 요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가져가고 여기서 가져야 맞는 거죠. 그걸 따져보면은.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8천을 더 이렇게 이제 주고 앉아있고 개미가 되고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지금? 안 주나 지금 임차인이 무게 넣잖아요. 그래서 언니야 형님아 오빠야 나마마 죽어 빌란다 막 오다가 마창되고 빠지 죽어 빌란다 이러니까 그럼 여러분 어째 됩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은행 설정도 넣고 요거도 없고 요거도 없고 원장님이 전 학별 해라 했는데 니는 전만 했으니까 죽는 게 맞다. 죽으라 하면 안 되고 잠깐만 누나가 있다 한번 보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후순위가 선순위 내라고 무죄 되는 거나 뭐 이 껌어들 껌어 요 껍이 뭐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2등 1등 되죠. 1등 되니까 왜 됩니까? 1등 되니까 대항력 있죠. 그럼 이제 집 살랍니다. 그죠? 자, 이런 건데 문제는 자기는 그럼 살았는데 대입인지에서 은행에 알아보고 이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졸지에 8천만 원 플러스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납부하기 전에 띄봐야 됩니까? 안 띄봐야 됩니까? 띄봐야 되겠죠. 띄봐야 되는데 99% 안 띄더라고. 안 띄면은 이제 지만 쓰는 거라. 분명히 임차인은 무배당 되거나 이사비용 한 300 주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요처럼 임차인이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거 나 300억 정도 이사비 주려고 딱 잡았는데 아이고 선수를 바뀌어버렸어. 이게 이 갚았으니까 선수는 아니고 지금 요 꺼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2등이 1등 됐잖아요. 그럼 뭐 대항력이 없으면 하고 있어. 그죠? 전에 100% 8천만 원 써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낙찰이 어디 되느냐? 이제 골자 보죠 이게. 만약 등기부를 띄봤으면은 대금 넣기 전에 그래서 등기부를 꼭 발급하자 하는 게 띄봤으면은 설정이 죽었네. 그럼 역으로 그럼 이제 선순위 8천이 살아나는 거네. 그럼 내가 허가 결정에 대해서 뭐 해도록 해야 되겠죠. 부르가 해둬라. 자, 그 기간이 납부 전에 발견된 수가 있고 납부되고 또 발견된 수가 막 이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 이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대입변제가 그런 건데 후순위 임차인이 갖고 선순위가 된 경우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표를 보듯이 낙찰되기 결정이 되기 전이면은 매각 불가 결정해 주세요. 그럼 뭐 적시항고 전이면은
적시하든지, 그 다음에 대금 납부 전이다, 며칠이다 그러면은 매각하고 결정을 취소해달라. 대금 납부 대표있다, 배당기일 전이다 그러면은 뭐 계약을 해제해주고 돈을 반환해달라. 배당기일 넘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이제 예를 은행에 이제 누가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요거를 네가 내놔라, 내가 받아갈 건데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우리 수강생이 이렇게 절차는 있어요. 분명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해달라 하고 이렇게 판례도 있고 뭐 이리 있는데, 자, 인수형 11회 2 이거 다 대입인제 사례 2라고 봅니다. 이거는 더 재미있어요. 더 재미있어요. 13회 109216 13회 109216 자, 우리 수강생이 인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에서 자기가 분명히 인천에 빌라를 하나 샀대요. 예? 3천에 절반에 뭐 싸게 샀대요. 1등 했대요. 이게 낙찰 받았다. 잔금을 넣었어요. 자, 넣고 나니까 무슨 내용 좀 왔어요. 이 낙찰자한테 뭐라고 왔느냐? 아니, 낙찰자가 한테 연락 온 것이 이 사람이 연락 왔습니다. 자, 나는 이거를 갚았거든요. 이랍니다. 이 뭡니까 지금? 자기보다 우리 낙찰자는 볼 때는 네가 9월 30일 건조당 잡혔으니까 넣었죠 지금. 자, 보세요. 두 개 싸움식이면은 건조당 새막 얹고 설정 뒤에 전입이 넣었잖아요. 두 달 뒤에. 네. 그러고 요 돈 우선기는 요는 이제 니는 원장님이 건조당 뒤에는 무조건 신경 끄라더라. 무시하라 하더라. 나한테 받았어요. 잠깐 치러왔어요. 치르고 나니까 얘가 내용이 온 겁니다. 뭐라고 왔느냐? 나 이거 보왕동 새마을고 껐거든. 요거 껐으니까 전세 돈 이게 뭐 얼마가 먹었다? 4천인가? 내놔야 되는. 여로 여기 2천인께 내가 알아보니까 2천을 껐으니까 나는 4천을 살리겠다 말이지. 그래서 낙찰자 네가 4천 내놔 이래 된 겁니다. 홍준에 이 양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고 이제 그 양반은 아마 요때쯤 뭐 금고 뺐는가 봐. 설정을 해제하고 집단에는 2천만원 해제하고 4천을 나는 버려야 되겠다. 그걸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임차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가 본견에 내 앞에 있는 게 2천만 밖에 안 되니까 4천만 원 다 오는 것보다는 무비당 되는 것보다는 2천만 원 결제하고 4천 살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잔금을 치러버렸어요. 치르고 뭐 우리 책들 하면은 경매안 매매계약 해지 및 매각대금 반환 요청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갖고 1년 이상 뭉개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법원에서 머리 아픈 거는 잔금 다 들어왔죠 지금. 더 들어왔는데 돈 내달라 이 말이거든 지금. 이제 돈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배당을 하려고 한 게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공문이 온 거거든요. 돈 내놔라, 계약 해제하고, 낙찰된 거 이거 다 무시하고, 내 돈 내놔라, 말이야, 법원에. 그냥 법원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주는 소리를 안 하고, 시가 막 끄비나. 1년, 2년 깎이니까 낙찰을 주고 마시라. 내용료 받았지. 또 내용료 받으면 그게 또 피고돼서, 또 법적 분리 갔지. 또 뭐 4천만원에 대해서 또, 그때 보면 연 25% 내놔라 하고 또 이상하니까, 이게 또 이자가 또 눈도에 또 따라 붙지. 이게 법원에서는 액션을 취해도 안 하지. 좀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때 이제 이렇게 막 했습니다. 요거 서류를 우리 책대로 요 절차대로 잔금 넣고 배당기일 전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경매한 매매계약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 청구도 하고 경매를 정리다 이게 이제 정지는 됐는데 요거를 돈을 안 내줘요. 결국은 자기가 또 변호사도 샀어. 선임을 했어요. 선임해서 또 서류를 또 냈는데 또 안 내줘. 지금 내가 모르겠다. 하여튼 복잡하게 얽혀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찰받고 이렇게 임차인이 선이든 후든 무엇이 일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특히 선순위하고 우리가 막 그냥 알아서 내 인정비를 내는데 여러분들 이래 후순위는 무조건 뭉개비잖아 지금. 뭉개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무엇을 방법을 찾는다고. 내가 2천만원 갖고 4천만원 내가 대학료에 딱 그러면 또 그걸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오연도 그랬죠. 1,000만원 끄고 8,000원 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2,000 끄고 4,000원 살렸다 뭐, 그걸 하는 거죠. 물어가지고.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 등기부를 발급을 안 하고 잔금을 받고 칠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등기부를 발급을 꼭 해보고, 대금을, 토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세입자가 낀기가 있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세입자들은 어쨌든 간에 자꾸 물어보거든. 물어보면서 막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짜증나가 이 피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개는, 그러면은, 대입인데 해라. 앞에 그 2천만 원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물어봐라. 그래도 2천밖에 안 돼. 난 4천이나 5천 되는데. 그게 뭐 그런 거 당연하게 끄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매는데, 그럼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만 일이 최근에 일이 막 써놨어요. 대응 방안을. 뭐, 민사, 집행, 실무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안 맥히더라고요. LM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아마 연체이자까지 결국 내주고, 그죠? 4천만 원 하고 연체이자까지 한 1,000만 원, 돈 1,000만 원, 5천 내주고, 결국은 시세보다 더 샀다. 근데 이제 이 실무제에 다 있거든요. 법원 실무제 다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법원서는 안 맥혀요. 예. 안 맥히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치룰 때는, 특히 후순위 임차인 일 때도 등기부 등본하면 이보고 뭐 변화가 있는지 우리 경매에 놓은 등기부 등본하고 지금 낙찰 잔금 넣기 바로 전에 등기부 뭐가 빨간 줄 꺼놨고 뭐가 이상한 변동이 사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18번 세대 합가가 뭐냐? 세대 합가가 뭐예요? 선순위 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매에 참가하였는데 갑자기 선순위 세입자가 나타나는 경우다. 쭉 써놨어요. 근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봐야 좀 쉬우니까.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20-11064. 자, 이제 세대 학과입니다. 세대 학과. 강서구 하곡동에 다세대 빌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 받고 싶어하는 수강생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억 되는데 한 2억 됐으니까 이게 이제 괜찮죠? 문제만 없다 그러면은 받겠다만. 자, 그래서 강서구 하곡동에 3억짜리가 이게 2억 정도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깨끗하고 하니까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은데 문제는 자 봅니다. 이 박 씨가 이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요리 2017년 3월 1일이고 은행은 언제입니까? 7월 19일이고 늦죠? 늦습니다. 은행이 늦고 세대 열람을 보면 또 이래놨어요. 세대 열람을 보면은 이 박 씨가 2017년 박 씨가 2020년 김 씨는 2017년 8월 자, 이거 잘 봅니다. 김 씨. 이 김 씨가 와이프는 직접 하면 와이프고 박 씨는 세대주. 자, 다시 봅니다. 2017년 8월 1일 같으면은 은행보다 빠져졌다. 7월. 이게 늦죠? 늦는데 내가 뭐 매수 보면 또 일어나세요. 이거 보면은 사업보장도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박도희 씨가 전입일자 10개 써놨어요. 3월 1일로. 그러니까 1번 건재당보다 이게 빠르다. 자, 한자로 선자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외대 나왔는데 하루는 형법 법전을 한 2페이지를 저한테 가져갔어요. 아빠, 요 한자 좀 토를 달라 그래. 그래서 너가 다 달고 모르는 것만 가오라 이랬더니 99% 모른대. 그냥 그래서
아빠가 은행 퇴직하면은, 외대 정문 앞에, 이문동에 외대 정문 앞에 가서 한 평, 두 평 딱 빌려가지고 한자 번역해줘. 그게 더 문제야, 그게. 이 대학생들이, 우리 때는 정말, 저는 상고 다닐 때 손바닥 맞으면서 한자를 배웠어요. 굉장히 완전 뭡니까?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맨날 이게 두 개, 8단어를 써가지고 하루 종일 할인 가서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그렇게 아침 되면 비누를 씻고, 다시 또 볼펜 가서 써갖고, 이렇게 한자를 배웠어요. 배워서 이제 지금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한자를 잘 몰라요. 나 그거 참 문제다, 그거. 이 선자 맞죠? 아는 사람 선자인데, 그냥 아까도 모른다고 한자 선이지, 군지 뭐.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빠르면, 이게 은행이 빠른 거 지금. 이게 빠르죠? 3월달이고 7월달 빠르잖아요. 그럼 뭐 갑자기 없는 3월달이 왜 나오느냐? 3월달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랍니다. 수강생 이래요. 원장님, 이 받으면 안 됩니까? 이거 3억인데 2억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은행보다도 7월 19일에 은행인데, 세대 열람을 띄보니까 7월 19일에 아무도 없어요. 은행이 빨라요. 요거도 이렇고 막 이래요. 그래, 왜 그러느냐? 그냥입니다. 자, 이래요. 이게 이제, 이 남편인데, 이 맞습니다. 남편인데, 와이프는 2017년 3월 1일에 전입이 되었어요. 그 남편이 서울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대원이 숨습니다. 이게 숨어버려요. 초본을 띄보면은 2017년 3월 1일에 초본을 띄보면은 나오는데, 초본 안 띄고 요거를 띄면은 안 나와, 이게. 세대학과가 돼가지고, 그게 세대학과라 그럽니다. 세대주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 딱 서울에서 퇴직한 내려오면은, 와이프가 오래전에 있은 전입신고는 세대학과로 옆으로 쏙 빠지고, 아마 남편 것만 이렇게 이제 표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완을 이렇게 하죠. 너가 전입 열람할 때, 그냥 덜렁 받지 말고, 혹시 여기서 세대 합과가 된 게 있는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세대 합과. 요 세대원 중에서 세대 합과가 좀 요거보다 빠르게 뭐가 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산상 제가 보고, 이거는 3월 1일에 있네요. 그거 이렇게 이제 답을 받으면 됩니다. 다시요. 전입시대 열람 내역할 때 외국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세대 합과가 된 게 있는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세대 합과된 전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외관상 볼 때 은행은 넣는데 실제로 세대 합과가 되면서 숨어 있는 게 있어요. 특히 배우자, 와이프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은행 자료를 한번 봅니다. 내가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주민등록표를 보면은 이게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2001년 8월 달에 대동아파트 들어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2004년도에 이 세대학과로 들어옵니다. 아저씨가 서울서 내려와요. 근데 실제로는 2001년도 이미 맞거든요. 와이프는 전입일자 요겁니다. 요거. 와이프는 내서 이 처가 전입이 2001년도 8월 달인데 서울서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세대주로 등재되면서 와이프 김 여사는 이 세대 학과가 돼가지고요. 이게 전입일자가 수모비입니다. 수모비인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이거를 주장당해요. 이해가시죠? 좀 특이한 경우인데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회비를 재수 쓰면 내가 낙찰받는 게 있으면 싶거든. 그런 것 정도는 아시면 좋다. 이거를 우리가 세대학과라고 세대학과. 이해가죠? 이제 방금 한 거는 이제 대입연재 플러스 세대학과를 얘기한 겁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세대학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를 보면은
남편이 전입하고 배우자가 이게 이제 너가 전입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답을 줬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수강생이 쭉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는 세대 합과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은 안 된다. 그거 지금 막 써놓은 겁니다. 이게.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수강생은 이거 낙찰 받고 싶대요. 근데 내가 받지 말라 했거든요. 이거를 받지 마라. 왜 받으면 안 되느냐? 이 3억짜리가 2억에 떨어졌는데 이걸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매각무금에서 우리는 못 받지만은 계장은 이거 정확히 따지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빠르잖아 이게. 아까 빼앗다 그죠? 한자 빼앗 저기 뭡니까 이거? 선. 3월 1일이고 7일 빠르잖아 지금. 빠르니까 결국 저거는 이걸 주장할 거라고 이거. 그죠? 3월 1일에 전입이 있으니까 나는 뭐 전입이 금액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거를 볼 때는 늦죠. 요거를 볼 때는 7월 19일이고 요거는 이제 써놨네 이렇게. 구독실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수정해 놓은 겁니다. 해놔서 그렇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세대합가다. 세대합가. 세대합가가 되는 건 서울에서 아저씨가 내려오면서 오늘 내려왔죠. 와이프는 몇 년 전에 전입됐어요. 주민초보네. 그게 이제 세대합가가 되면서 한 통속이 되면서 그만 세대가 싹 숨어버려. 옛날 게. 그 아저씨 거를 기준하면 안 된다. 3억 거 옛날에 전세 돈 준 거 그걸 기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나는. 했는데 또 덜렁 받아가지고 또 내용소 하지 마시고. 자, 20번. 인수형 12. 토지 설정일자 건물이 다를 때, 자, 요럴 때가 인수가 많이 생깁니다. 11에 465 봅시다. 11에 465. 자, 봅시다. 수영의 강안동에, 이거 보면은, 이제 수영의, 다학 원룸이네. 그죠? 이게 수영, 부산에 수영의 이 다학 원룸이 경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무려 10명이 한 3억 4천억 돼요. 되는데, 자, 땅의 등기부를 새마을금고가 2007년도 했어요. 2007년도. 땅에 했죠? 그 다음 건물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나 그럼 아예 안 했네 또. 안 하고 가압류가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전입일자가 빨라가지고 요것들이 인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요거는 사례가 좀 설명이 좀 그렇네. 자,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게 인수가 이렇게 막 2억이나 생겨버려. 왜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땅에 대해서 땅이 얼마냐 그러면은 땅값이 1억 4,900이네. 그럼 땅에 대해서는 은행 설정이 이렇게 빠릅니다. 이게 설정이 빨라가지고 땅에 대해서는 이게 설정이 빨랐고 이 새마을은 대부분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2008년 11월 달에 건물에 대해서 이 가압류부터 출하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은 이 건물일자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이 배당이 얼마 안 되거든요. 낙찰가가 무려 뭐 4,200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럼 거의 다 막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못 받아 합니다. 대부분이 전입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예상 배당표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인수가 딱 생깁니다. 2억 1,700. 자, 요거는 좀 사례가 조금 요거보다 이거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있으니까. 자, 창원 봅니다. 지금 움직이거든요. 1월 12일 날 움직입니다. 20에 1080. 자, 창원의 사파동의 주택인데 6억짜리 2억 들었어요. 그럼 낙찰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사파동에 우리 여기 학원 옆입니다. 학원 옆에 지금 법원 뒤에 이런 주택이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그죠? 주택이 좋아요. 좋은데 요 주택이 6억 7천인데 2억 7,400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느냐 이만. 자,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이 3명 있네. 그죠? 3명에 4억 5천이 있어요. 4억 5천이 있고, 요 보면은, 토지의 건조당이 2005년도고,
건물은 2019년도고 4년 갭이 생깁니다. 늦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2015년 토지에 대해서는 은행이 2015년도 6월 달에 대출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2017년, 19년, 10년 늦가 들어와요. 늦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들어오는데 은행에 설정이 들어가요. 추가 설정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져가는데 12억을 상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요. 땅에 담보 잡았는데, 이 문씨가 와가지고, 나 건물 짓겠습니다. 성납해주세요. 성납해주세요. 건물 지었어요. 그 지을 때 분명히 은행에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딱 사인했어요, 서로. 그러고 해줍니까? 그러면 또 대출이 있으니까 임대가 잘 안 나가죠. 세입자를 먼저 닦아야 됐습니다. 세 사람은. 넣고 나서 은행에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은 은행에서 먼저 가는 건 맞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자가 금액까지는 얼마입니까, 지금? 4억 5천이죠. 그럼 예로 이 건물 값을 이게 이 낙찰이 되면요. 땅은 지금 3억 8,200에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가져가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이게 2억 8,400원 지금 은행에서는 후수입니다. 완전히. 후순이고 여기서 절반에 팔리면은 예로 1억 정도 팔린다 그러면은 1억 팔리면은 누가 먼저 가져야 되느냐? 이 임차인이 먼저 가져야 돼요. 가져가고 3억 5천 모자라는 거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네. 땅에 대해서는 먼저 설정은 은행을 가져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을 먼저 했으면 다행인데 못하고 세입자가 3명 먼저 들어와 뺐어요. 4억 5천이. 들어와서 경매될 때는 별도로 배당을 쳐간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1억에 팔리니까 1억에 팔리면 나머지 3억 5천은 낙찰이 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는 예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4억 5천을 전부 다 해놨는데 요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계산을 전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땅 건물 같이 막 해야 되는데 주파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은 예로 1억에 이제 이게 팔리는 지금 약하죠. 지금 보니까 팔리는 거는 40% 2억 7,400에 이 건물이 3억 8천에 2억 8천이니까 건물이 조금 작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 건물이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1억하고 땅이 한 1억 5천. 그래서 한 2억 5천에 팔린다 보면은 건물은 1억밖에 안 되니까 세입자는 3명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 5천인데 1억밖에 배당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억 5천은 여러분들이 인수가 된다. 이거죠? 고리 계산하고 받으면 된다. 자, 13호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했다. 자, 하나 봅시다. 여수 보자. 여수가 뭔가 21에 1268.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인수다. 이거는 누군데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수에 22평짜리 아파트, 여수가 참 가격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또 대단지고 좋네요, 보니까. 이것이 임차인이 맞노. 자, 일단 봅니다. 김정미라는 사람이 지금 전세권을 했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김정미가 7,500을 줬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수죠. 근데 이거는 뭐고? 먼 대리 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600에 40만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전세권만 하고 사람이 안 사니까 집주인이 이런 것 같아. 이거는 놔두고요. 일단 7,500원.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1등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7,500원 낙찰자의 인수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에 보면은 오른쪽에 7,500이 인수로 가 있는 거 이해가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잘 보시고 예상 배당표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인수 유형 14번.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 전입일자까지 함께 구비한 경우에 100% 배당이 안 되는 경우에 전입일자에 의한 주택 임차권이 과거에는 전세권 설정을 말소기준 권리를 보고 소멸한다고 했지만 최근 판례 변경은 인수된다. 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그제 장평도 낙찰받고 난리가 났어요. 요거 한번 봅니다. 19에 5200. 그 밑에 거 다 한번 봅니다. 밑에 거 있는 거. 그제 장평도를 먼저 봅니다. 19에 5200.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다시 다 찍었습니다. 한 7강을 다시 찍었어요. 왜 찍었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자, 그 그대로. 자, 보세요. 그제 장평동에 우리 수강생이 아시는 분이 낙찰을 받아요. 그제 1억 2100에 68%. 적당히 받았죠? 적당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자, 잘 봅니다. 이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2억 2천 줬어요. 자, 요런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으면은, 전세권 한 사람이 경매를 닦아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세권의 뒤에 갔거나 뒤로,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뒤에 갔거나 뒤에 전입한 거는 가압류보다는 조금 앞설지라도 요거는 소멸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나온 것이, 판례가 가압류보다 앞서면은 이게 만약에 1억에 팔리면은 1억 2천은 인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가압류를, 이거를 마수인 권리, 이걸 안 보고, 전세권을 마수인 권리를 안 보고, 뒤에 가압류권을, 이거를 마수인 권리를 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전세권이 먼저 있고, 전입이 있고, 가압류보다 전입이 빠르기 때문에, 낮게 팔리면은 1억 2천 인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낙찰 받을 때는, 이 당시에는 그런 판례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수강생이,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 당시에는 이게 인수가 없다 했어요. 그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판례가 옛날에는 전세권 여기 말소 규정 권리를 이리 보기 때문에 문제없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듣겠죠.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밑에 가압류 여기 이제 마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입이 자기 지위를 강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은.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한 거지. 전세권 돈 주고, 법무사한테 주고, 동사무소 한 거지, 약하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1억에 팔리면은, 마이너스 1억 2천은 종전에는 아무 문제 없다 했는데, 새로운 판례는 대항력이 있다, 인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1억 2천에 100에 받고 1억을 원래는 안 문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 안 문다고 하고 낙찰 받았는데 추가 부담한다니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고 결국 졌습니다. 저간데 문제는 최근에 시세가 올라가지고 이게 한 2억 한 2천 대비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없어서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그만 그대로 갔으면은 1억을 그만 내주고 이래야 될 판이 생겼는데, 저 세입자 나갈 때 판결이 졌기 때문에 소송을 본 게 한 1년 반 정도 끄었어요. 끄다 보니까 막 최근에 막 이 좀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그만 또 되다 보니까 이제 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거리 전입신고하죠. 하고 가압류 들어오죠. 그렇더라도 이런 낮게 낙찰되면은 이 전입한 것도 우선적으로 봐가지고 인수가 생긴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움직여 봅시다. 그럼 경산에 백천동의 절반 등은 낙찰받으면 되는가 봅니다. 20에 107876, 107865. 107865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경북 경산의 아파트가 전용이 25평, 분양은 34평짜리인데, 이게 이제 1억 6,500에서 5,600, 아우, 34%. 많이 떨어뜨리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에, 원래는 1억 6,500인데, 전세는 500 작네. 1억 600에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죠? 전세권도 하고, 이 사람 전입을 먼저 했네. 전입을 먼저 하고 전세권도 하고 지가 또 임차권 등기도 하고 이 임전씨가 그죠? 등기도 하고 지가 기밀해주고 참 복잡하다 이죠? 세입자가 불쌍하네. 자 1억 6천을 주고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사람 주고 뭐 했은 거 처음에? 1억천 주고 처음에 전입신고 했죠? 자, 요거 주고 전입신고 했어요. 전입 확정했어요. 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법무사식에서 또 1억 3천 또 전세권 했습니다. 비용이 한 100만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1억 6천 주고, 또 전세권 1억 3천이네. 왜 적지? 자, 그래가지고 설정을 하고, 또 바뀌어버렸어. 이거 누가 안고 샀네. 그래도 안 주니까, 결국은 서울 가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하고, 또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지급명령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도 넣어주고, 바쁘죠? 세입자가, 장구 치고 부추 다 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1억 6천을 달라고 다 했는데, 이게 낙찰이 떨어지면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세권보다 앞서면은 당연히, 1억 6천보다 이게 예로 6천에 팔리면 1억이 모자라죠? 그러면은 이게, 전세권이 보통, 이 앞서면은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1억은 이제 인수가 되는 거고, 혹시 늦더라도, 이게 만약에 2015년도에 전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거는 낙찰 입장에서는 인수가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판례가. 무슨 말 있죠? 그 세입자권은 100% 물어주라. 이 말입니다. 물어주라. 그래서 말소비용 권리가 만약에 뒤에 가압류가 있으면 그게 말소비용이 되는데, 하여튼 전입일자가 빠르면은 세입자권은 다 물어주라.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일단은 모르면은, 이기라도 보세요. 이런 경우에 뭐 본다고요? 이 숫자 노름이니까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거의 맞아. 알겠어요?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놓으면은, 아, 별도로 무는구나. 알겠어요? 거의 잘 맞습니다. 굿옵션이 한 20년 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23번.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 부인이 대항력,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했는데, 자, 15에 979 봅니다. 자, 남해에 집을 하나 살라고 보니까, 남해군에, 집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를 낙찰받으라고 우리가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집이 괜찮아요. 그런대로, 뭐, 깨끗하게 남해군에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1억 2,200짜리가 막 떨어져갖고 이제 9명이 들어오네. 그죠?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잘 봅니다. 신입에서 설정합니다. 남해 신입에서 설정하는데, 그 전에 전입자가 있어요. 있는데, 요 이말숙 씨는 채무자의 배우자다. 이상이다. 그럼 얘로 1억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대항력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어찌 될까요? 낙찰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뭡니까? 채무자. 아니, 남의 신입에 갔을 때, 소유자는 박성우죠? 그럼 뭐, 채무자는 이말수였대, 채무자를. 와이프로,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보면은, 은행에 설정할 때, 채무자를 남편하고, 소유자 누굽니까? 박진기가 남편이죠? 남편이고, 소유자 누굽니까? 박성우? 뭐야? 박성우 또, 박성우가 소유자인데, 여기는 건물 등기 부위는 어찌 됩니까? 뭐, 이상하다, 그죠? 이 박성우 만데 이름 바뀌었나? 자, 채무자는 박진기고, 그죠? 박성우가 있고, 박성우, 박진기, 박성우. 박성우도 아까 있더라, 본께는. 채무자가 있었죠? 박성우 있었어요. 자, 박성우가 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뒤에 보니까 설정을, 채무자가 박성우입니다.
채무가 돈 빌려도 했어요. 박성호가. 돈 빌려도 했어요. 돈 빌려도 했는데, 그때 소유자 누구냐 하면은, 이제, 소유자가 이 박성우죠. 박성우고, 채무자는 누구? 똑같네. 박진기고 박성우.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써놨지? 채무자의 부인이다. 이게 이 사람의 지금 부인이다 말이야. 부인. 채무자의 맞는 말이다. 이거는 사례가 좀 별로. 자, 요거는 빼겠습니다. 사례를. 자, 12.1.3호. 아까 한 거죠? 요런 경우에 자, 봅니다. 분당에 보면요. 이 채무자, 여기 보니까 은행에 설정하기 전에 우리 수강식 1억 실전 버린 겁니다. 자, 전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채무자의 부인이래.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의 요 본께는 채무자 소리 다르죠? 자, 이 사람이 형입니다. 사실 형님이 가족들이 담보를 엮고 이 채무자를 동생의 사범에서 은행에 온 겁니다. 그리고 경매들 하는데 여기에 와이프가 전세를 3억 주장할 때 대항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돈이 같다면은 대항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을 확률이 많다 이것이지 사실은 판례서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 부인이 대항력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가능하다. 대항력을 인정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4번 16번입니다. 인수형 16.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1차 경매, 2차 경매 된 경우에 1차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아까 1억 2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2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인정하는 대항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8에 9298 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거든요. 아이고, 이 경매가 거제도에 아파트가 경매 놓았고 쭉 낙찰받습니다. 낙찰받아가지고, 자, 다시요. 아파트가 경매 놓습니다. 1억 1,500짜리 쭉 떨어져요.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1억 2천짜리가 있어. 1억 2천짜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 2천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재호란 사람이 1차 경매에서 산 거를 이 사람이 또 경매를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6년 사건에 아파트가 1억 5천짜리 1억 2,500에 이리 팔리는데 이현숙이라는 사람이 1억 2천짜리가 배당을 받는가 했더니 배당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못 받냐? 1억 2,500에 팔리는데 선순위 1억 2천짜리가 은행보다도 빠르고 확정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잘했고 1억 2천인데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배당을 못 받냐 하면은 이때 이제 만약에 배당 1억 2,500에서 배당을 받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보니까 문건 송달액을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 자, 2016년 사건에서 1억 2천을 받았는데 이게 1억 2천을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전 사건에 보면은 2차 경매인데 이거는 1차 경매예요. 1차 경매 1억 2천인 선순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낙찰이 적당히 됐는데 1억 2천이 받느냐 그러면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느냐? 이게 뭡니까 이거? 아까 했죠? 임금채권, 세무서 등등 해서 옛날 사건에 이현수가 1억 2천 10원도 못 받고, 자 여기 2016년 사건이에요. 14년 사건 못 받고 이게 다시 2016년 18년 사건 4년 뒤에 김이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는 요때 이현수이가 10원도 못 받았죠. 못 받아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옛날 사건에서 임금 채권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임금 채권하고 뭐 세무서 이런 관계에서 10원 못 받기 때문에 1억 2천이 등장이 됐어요. 요번 사건에서 여러분 요건 낙찰받죠. 요번 사건에서 그럴 때 이현수기의 확정일자는 이거는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 그게 1억 2천은 바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요거는 그대로 인수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수로. 그래 가는데 조금 어려운데. 자, 일단은 결론이 이래요. 1차에서 2차로 동일한 경매가 두 분 이렇게 14년 사건에서 1305호가 두 분이나 경매될 때는 1차에 있는 임차인이 1억 2천을 못 받았다면은 2차에도 그대로 인수가 간다. 왜냐, 그럼 확정일자는 아까 했죠? 일회용 반창고다. 그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자, 인수형 17. 선순위 주택 임차권은 잔금을 납부해도 바로 말소가 안 되고 1개월 후 배당이 되면은 배당표를 첨부해서 계장이 등기소에 의뢰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봅니다. 이게 어디 크죠? 그게 없네. 이 사건 번호가 지금 안 나오네. 이거 넘어야 되겠다. 이 사건 번호를 몰라서 이야기를. 자, 이 17번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자, 18번입니다. 18번. 건재당 설정 전에 두 차례나 선순위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모두 인수가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설정 전에 전세를 1억을 줬어요. 올려달래. 3천만원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설정이 됐어. 그러면은 인수가 1억 3천입니까? 1억입니까? 1억 3천이죠. 자, 그 다음에 1억을 줬는데 설정이 1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천을 올려줬어. 경매 틀렸어. 그러면 인수가 1억입니까? 1억 3천입니까? 1억밖에 안 되죠. 그입니다. 이야기는 그래. 설정 전에 두 번 올려줬을 때 그때는 두 개 다 선수가 된다. 막 그 이야기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보증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지만은 계속 유찰되는 경우가, 요거는 몇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단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포기 안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서울보증공사도 그랬죠. 3차까지만 낙찰이 되면은 문제 없다 했죠. 그런 단서를 붙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있는 거 3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그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주거용 빌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게 많아요. 이 사무소인데 주차장법 위반 때문에 사무소로 딱 준공이 나고 나면은 이제 빌라로 싹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근생 빌라인데 여기에 유찰로 인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주임법에서 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져야 된다. 당연하죠. 자, 우리 상가가 주거로 바뀌었고 도계도 보면 뭐래요? 3층에 상가인데 주거로 쓰고 있어. 전세 8천 줬어요. 뻥 터져도 주임법에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상가든 뭐 무허가든 불법 건축물이든 주임법에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찰자니까 낙찰자는 그런 걸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위반 건축물 딱지 붙으면은 시끄럽다. 입니다.